소맥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지원 행원입니다. 저는 와인과 함께하는 유럽 기행이라는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소맥이라는 저희 이름에도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매우 만족스럽네요. 미생물학의 아버지이자 우유 이름으로도 유명한 파스테르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병의 와인에는 세상의 어떤 책보다 더 많은 철학이 들어있다. 와인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집트와 그리스를 거쳐 고대 로마에 전파되었습니다. 로마가 유럽을 정복할 때 정복지마다 포도나무를 심으면서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지에서 와인이 생산되기 시작했고 이것이 와인이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된 기원입니다. 이렇게 와인의 대량 생산 기술이 발전했고 중세에 와서 와인은 생활과 경제활동, 문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와인은 술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해요. 인류의 역사, 문화, 그리고 삶을 담고 있기 때문에 파스테르 선생님께서도 책보다 더 많은 철학이 들어있다는 명언을 남기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와인은 아는 만큼 보이는, 보이는 만큼 즐거운 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술을 좋아하던, 좋아하지 않던, 잘 마시던, 못 마시던 누구나 알고 마시면 즐겁게 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제가 소맥이 여러분들을 위해 이 컨텐츠를 준비한 이유입니다. 네, 오프닝이 너무 길었나요? 참 어렵네요, 유튜버 되기.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제가 준비한 세계지도 보이시나요? 와인은 색깔, 맛, 용도 등 분류하는 기준이 꽤 다양합니다. 와인은 생산 지역으로 나누면 구대륙 와인과 신대륙 와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구대륙 와인은 유럽 와인 생산국에서 만들어내는 와인을 말하고 신대륙 와인은 유럽이 아닌 와인 생산국에서 만드는 와인을 말합니다. 저는 오늘 구대륙 와인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구대륙 와인은 기원 전부터 시작되었고 신대륙 와인은 100에서 250년 전부터 유럽인들이 신대륙이라고 불리는 곳들, 즉 아메리카로 이주하면서 시작되었어요. 구대륙은 원조에 해당되는 지역이고 아주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발전했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를 유지하고 장인정신과 같은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며 이어가고 있습니다. 와인 규정이 엄격하게 통제 관리되어서 해당 지역별로 재배 가능한 품종, 재배 방식, 와인의 당도와 알코올 농도 등의 다양한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그 지역의 와인으로 인정받는다고 해요. 반면에 신세계 와인은 최소한의 규정만 있고 지역과 품종 간의 제약이 없다고 하네요. 또 구세계와 달리 새로운 기술들과 기존에 없던 독특한 방식들을 사용해 양조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오크통을 사용하지 않고 스틸통을 사용하거나 오크로 만든 나무칩 혹은 오크 티백, 오크 농축액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가 좋고 나쁘다 보다는 구대륙 와인은 예술적으로, 신대륙 와인은 보다 과학적으로 접근한다고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나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지역별로 개성과 특색이 있고 더 다양한 구대륙 와인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맥이들한테도 더 재밌고 다양한 구대륙 와인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제 세계에서 유럽으로 넘어왔습니다. 유럽에도 와인을 생산하는 국가들은 아주 많은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와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프랑스가 빠졌죠? 사실 세계 최고 와인 생산지인 프랑스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려고 했으나 와인 종주국인 만큼 너무 다양해서 프랑스만 하다가 끝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정말 괜찮다 싶은 프랑스 와인을 못 마셔봤기도 하고 프랑스 와인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빼버렸습니다. 혹시 영상 반응이 좋으면 프랑스만 따로 찍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1편에서는 각 나라의 와인의 역사, 특징, 문화 등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2편에서는 각 나라의 와인을 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프랑스와 함께 와인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나라 이탈리아로 먼저 떠나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뒤에 배경 보이시나요? 이곳은 이탈리아입니다. 뒤에 영상은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로도 유명한 피렌체입니다. 이탈리아는 와인을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이기도 한데, 시니어, 술 마시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저를 보호하시옵소서 라는 금언까지 있을 정도로 술은 너무나 당연한 삶의 일부분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탈리아에 갔을 때 가이드님께서 이탈리아는 음주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해주셨거든요. 그 이유가 사람들이 매 끼니마다 술을 마시니까 취해 있지 않는 시간이 없다고 해요. 정말 진심으로 술을 사랑하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와인은 프랑스보다도 역사가 깊고 2000여 년 전 로마 제국 시대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로마 시대에 유럽으로 와인을 전파시킨 국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남유럽에 속하다 보니 기후와 일조량이 좋고 지형상 산과 구름이 많아서 와인을 생산하기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토양의 많은 부분이 화성암과 석회암, 자갈로 된 흙으로 되어 있는데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탈리아 남부에 정착하면서 이탈리아를 외노트리아, 즉 와인의 땅이라고 부른 것이 바로 이런 자연환경 때문이라고 하네요. 와인은 포도가 재배되는 지역의 위치와 특징에 따라 향과 맛도 달라지는데요. 이탈리아 나라 모양이 장화처럼 생겼다고 말하곤 하잖아요. 보시다시피 위아래로 굉장히 길고 전국적으로 와인을 생산하다 보니 지역별로 굉장히 특색이 강한 편이에요. 그리고 와인 생산을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해서 정통성이 굉장히 강하고 고유한 맛과 향을 가진 이탈리아 와인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탈리아 와인은 매니아층이 많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저도 그중 한 명인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인들도 와인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엄청나더라고요. 프랑스랑 비교하면 아주 난리가 나세요. 대표적으로 주로 강한 맛의 레드 와인이 생산되는 북서부에 위치한 피아몬테, 최고의 화이트 와인이 생산되는 북동부 지역의 베네토, 그리고 제가 시음할 중남부 지역의 토스카나 지역 와인이 이탈리아 와인의 3대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스카나 지역은 여름에 비가 잘 오지 않고 일조량도 풍부하고 포도 재배에 적합한 경사를 갖고 있어 와인을 생산하기에 최적화된 장소라고 해요. 이 중 특히 끼안티 와인이 토스카나 와인의 르네상스 시대를 이끌었다고 하고 이탈리아 최고의 와인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끼안티 중에서도 토양과 기후 조건이 좋은 그레베 지역을 끼안티 클라시코라고 하고 더 우수한 품질을 지녔다고 하네요. 끼안티 클라시코 와인은 이 수탉 마크가 붙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해요. 저도 뒤에서 이 끼안티 클라시코 와인을 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끼안티 와인은 미디엄 바디의 질감과 조화로운 산도, 적절한 탄닌을 지녔습니다. 높은 산도는 음식의 소화를 도와줘서 이탈리아 전통 음식인 피자나 파스타처럼 좀 기름진 음식과 특히 잘 어울린다고 하네요. 체리와 자두 같은 과일량이 풍부하고 누구나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까탈스럽지 않은 와인이 특징이라고 봐도 좋을 듯합니다. 토스카나 지역 와인에는 끼안티 외에도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나 슈퍼 투스칸 등 많은 종류가 있지만 다른 나라 와인도 설명해야 하니 대표적인 와인 하나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3대 구대륙 와인 생산지 중 하나인 스페인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열정의 나라, 정열의 나라 스페인입니다. 사람들이 여유와 휴식을 즐기는 만큼 스페인은 빠에야, 하모, 다양한 종류의 타파스 등 현지 음식과 함께하는 와인 문화가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열정 가득한 신입행원인 우리 소매기와 가장 잘 어울리는 와인이 아닐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스페인 와인은 정열과 태양의 나라로 불리는 만큼 진한 향과 강렬한 맛이 특징이고 현대인이 추구하는 트렌디한 와인으로 평가받고도 있습니다. 솔직하고 포도의 풍미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스페인 와인이 마시기 편하다고도 하네요. 스페인은 로마 시대 이전부터 포도를 재배했고 8세기경에 스페인을 정복한 무어인들도 스페인에서 포도를 재배했습니다.
한때 세계 문명의 중심지였던 스페인의 와인 산업은 스페인의 역사와 오락을 함께 했는데요. 1870년에 필록세라라는 해충이 프랑스의 포도 재배 지역을 강타했을 때 많은 포도 재배 업자들이 스페인의 리오아 지역으로 이주했다고 해요. 이때 스페인 포도 재배 업자들은 프랑스의 앞선 와인 양조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었고, 이렇게 필록세라라는 해충으로 인해 세계 주류의 역사가 뒤바뀌었다라는 말이 생겨나게 됩니다. 저도 오늘 스페인의 많은 와인 산지 중에서 리오아 산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스페인을 갔을 때 가이드님이 어떤 와인을 마셔야 할지 모른다면 이 리오아 글자가 써있는 와인을 사면 무조건 성공한다는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훌륭한 와인이 많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와인 산지입니다. 리오아는 스페인 와인 산지 중 가장 오래된 곳으로 가장 훌륭한 적포도주 생산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프랑스 보르도에 필록세라 해충이 습격해 장인들이 보르도를 대체할 곳을 물색하던 중 발견한 지역입니다. 리오아 지역은 해양성 기후로 포도 재배에 아주 이상적이라고 해요. 리오아 산지 내에서도 세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 특성이 전혀 다릅니다. 리오아 바하 지역은 온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고 건조해서 포도의 당분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트가 알코올로 분해할 당분이 많기 때문에 알코올 도수가 높아서 18도까지 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리오아 알라베사 지역의 와인은 숙성이 짧아 금방 마실 수 있고 과일 맛이 풍부해 향기롭고 섬세합니다. 리오아 알타 지역은 고급 와인 중심 생산지인데 약간 옅은 느낌이라고 하네요. 전통적인 리오아의 레드 와인은 아메리칸 오크통을 써서 달콤한 바닐라 향을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오크통의 향을 진하게 내야 하기 때문에 오크통에서 오랫동안 숙성시켜서 바닐라 향과 단맛이 강하고 타닌과 알코올 도수가 낮은 것이 전통적 리오아 레드 와인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더 쉽게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던 열풍이 리오아에서도 불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크통 향보다는 과일향을 내는 게 목적이라 아메리칸 오크통 대신 프렌치 오크통을 쓰고 숙성 기간도 더 짧다고 하네요. 프렌치 오크통에서 숙성시킨 리오아 와인은 과일 맛이 강하고 타닌과 알코올 도수가 더 높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페인 와인은 현지 음식과 가장 잘 어울리고 와인과 현지 음식의 마리아주가 최고로 평가받는다고 하네요. 스페인 요리 중에 타파스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타파스는 에피타이저나 간식처럼 작은 접시에 나오는 소량의 음식인데요. 대표적으로는 하몽, 감바스, 빵 위에 올라간 햄이나 치즈, 각종 해산물 튀김 등 100종류가 넘는다고 해요. 스페인 와인 스타일을 말할 때 타파스 하나에 와인 한 잔이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다양한 음식 문화가 발전하면서 와인 문화도 발전한 것 같습니다. 각종 음식에 어울리는 와인을 찾아 마시는 것도 묘미인 것 같습니다. 네, 1편은 그럼 스페인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2편에서는 독일과 포르투갈 와인에 대해 소개하고 1편과 2편에서 설명한 나라들이 각 와인을 시음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안녕!